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은 어느새 입시 위주인 주입식 교육으로 변했고 학교는 입시 학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교육으로 창의성을 기르자. 화성시에 불고 있는 창의 지성 교육,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이에 진정한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해서 학교별로 아주 질 높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기초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능력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연수들도 있고요.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곧 미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는 이렇듯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교사들의 직무 연수가 한창입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실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 학교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면서 뭔가 강의식 수업보다는 뭔가 좀 배움을 아이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배움 중심 수업 또는 이제 협동 수업, 모둠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달라진 교육 환경. 이런 환경에 아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아무래도 활동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이제 과제를 아이들에게 돌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참여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관심도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육이 한창인 이곳.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토론식 수업 진행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 앞으로 정보화 시대 또 지식이 더 많아지는데 정말 가지고 있는 게 고갈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을 21세기 아이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상태라 저희는 끊임없이 연수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학교 교사들도 다를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 팀장은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이것이 오늘의 학교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창의지성 그 연수에서 우리 아이들 독서가 앞으로 독서 지도를 그러니까 독서가 앞으로 세상을 리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 지도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에 그런 아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려면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독서 토론 연수를 저희가 이번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아이들한테 가서 접목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배우면서도 가슴이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가서 다음 학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지도를 해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뒤쪽과 똑같이 위로 접어 올릴까요? 함께 모여 토론하고 또 함께 실제 교육 과정을 체험하면서 때로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묘한 설레임. 창의 지성 교육은 이렇듯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과연 이 동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또 나는 어떤 것을 가장 강하게 느꼈을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자,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자유롭게 이건 얘기해 보자.
뭐라? 반짝반짝? 왜일까 반짝반짝? 처음에는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과하고 선생님이 막 저기 뭐 이름 불러주기 놀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좀 가까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게 좀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지 건우 생각하고요, 소영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거기서 그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서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주저없이 나누는 것은 이곳의 아이들에겐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 독서 토론 동아리를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산만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는데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주제를 이렇게 조금, 현실감 있는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자기 의견도 견고해지고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수업 시간보다 더 기다려진다는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아이들 역시 변화된 수업 방식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도 목소리를 작게 하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제 의견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의지성, 창의인성, 창의지성 이 말도 사실은 독서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다른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지성 이런 것들은 독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대신 책을 손에 쥐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특히 독서가 습관이 되면서 덕분에 학습 능력까지 좋아지게 된 것이죠. 학교에서의 독서 토론 활동은 학교 밖, 또 다른 배움터인 가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들의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책이 좋아 독서가 습관이 됐던 지민이. 지민이는 특히 책 중에서도 고전을 좋아합니다. 옹고지신 이 말에 정말 다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를 산다고 하더라도 옛 것을 알고 현재를 알아야지 이제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책들을 읽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도 알고 옛날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을 알아서 미래의 관점을 한번 디자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소화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지민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꼭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지민이는 뛰어난 표현력만큼이나 평소 다른 친구들보다 돋보여 왔는데 그 비결이 바로 독서였던 것입니다. 또 책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또 찾아보는데 또 학교 수업에 그 단어가 나와서 좀 더 쉽게 어려운 단어가 좀 더 쉽게 넘어가고 내가 친구들을 설명해 주거나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밌고 좀 더 흥미로워졌어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꼭 사랑을 엄마 아빠가 주지 않아도 누군가 특히 엄마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남다른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업할 때 집중력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주도 학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다 신청을 하고 스케줄 다 짜요. 그다음에 집중력 같은 거는 워낙 책을 읽었으니까는 한두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더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독서 능력이 바탕이 되어 별다른 과외를 받지 않았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학습 능력까지 좋아졌습니다. 그 책은 정말 좋은 거는 간접 경험에 이렇게 안전한 간접 경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거를 가르칠 때 진짜 행하지 않고 어떠한 걸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스스로의 가치관 형성이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예,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전인 교육의 목적이라면 책은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독서 토론이 한창인 또 다른 학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쏘야죠. 시험지를 남에 가서 보고 있었잖아. 자, 여러분이 유나였다면? 공부를 하려고 집에서 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남의 시험지를 보지 않고 책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보고 그거를 좀 외우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마지막에 정말 행복을 찾았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 시계를 부셔버렸어요. 왜? 행복할 수 없었구나. 그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 삶의 작은 부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간 가기엔 필요 없다는 걸 인식했지요. 여기 굉장히 정말 좋은 토론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을 더 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에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독서 토론 활동의 시작은 2012년 화성시만에 특화된 교육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총 23개 교를 대상으로 창의 지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창의지성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했는데 독서 토론 프로그램, 또 디베이트 토론 이런 것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고력, 상상력, 그 다음에 논리력 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토론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직접 제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정말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배우자마자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토론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론 중심의 창의지성 교육은 학교 수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반짝반짝한 창의력인 생각을 원해요. 나는 여러분의 개성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반성 그러니까 전부 반성문, 뭐 잘못한 거, 맴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은 반성이란 뭐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기 개인의 생각을 반성이란 뭐다 이렇게 쓰시고 자, 반성이란 저 뒤에까지 어렵게만 느꼈던 아이들이 점차 흥미를 느끼고 변화되면서 이제는 수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할 때 반성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한 6가지 비법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 안에서 5학년 2반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같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달라지는 이야기를 보고 저도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내용을 실천해야겠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생님 묻고 대답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교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변화이고 앞으로 교육에 바뀌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입식 수업에서 진정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스스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자존감을 높이거나 또 다양성, 그다음에 탐구력, 창의력 또 그거에 덧붙여서 토론을 통해서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경청하고 동감하고 아주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 토론 속에서 이게 소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애들에게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보조교사들의 교육이 있는 날. 학교 정규 수업에서의 협력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 학습 지도, 방학 중 각종 캠프 활동을 담당하는 수업 보조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 왔는데 나를 교사로 안 봐. 결국 중요한 이 아이들이 날 교사로 봐. 이번 교육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 화성 지역 초중학교의 협력 수업 실천 우수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며 창의지성 교육과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1년 동안 제가 선생님들이랑 수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들 중심에서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서로 낮아지고 서로 다가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몸소 느낀 이들. 때문에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 시간이 더욱 공감이 되는 자리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이미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학교에서 이미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겪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감히 해봅니다. 수업 보조교사라는 게 작년 7월부터 됐는데 처음엔 되게 생소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직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아이들한테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중 하나인 협력 수업은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수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코앞인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창의지성교육의 바람이 일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다산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부족으로 남긴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그게 하나는 부지런함이었고 또 하나는 검소함. 그지?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부족으로 삼고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 그래, 희정이가 한번 얘기해봐.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니는 부적이면서 어머니는 저한테 바카스와 같이 좋아. 웃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 좋은 척하고 그러면 한창 인문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여느 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곳에서도 독서 교육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독서 지도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때문에 이렇게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는 인문학 교실을 일기를 아이들하고 했었거든요. 5월 달부터 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고 또 쉽게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었고 특히 아침에 자칫하면 그냥 버릴 수 있는 시간인데 함께 책을 읽으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독서 교육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큰 목적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먼저 누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선생님. 그치?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하자고 그랬지, 그치? 그 다음 우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거기 그 중에서 59페이지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생각하는 습관이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는 것. 남다른 재능을 키워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는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것. 이 같은 교육이 확산되면서 아이들 역시 책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의지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독서인데 독서가 결코 사실은 입시하고 멀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당장의 문제풀이가 아닌 독서 수업이 어떻게 보면 수능 과목이라든가 대학 입학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저는 아이들의 사고력 신장, 그 다음에 창의력을 신장시키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인재가 아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 이제 공교육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그 변화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창의지성 교육 연수를 듣고 있는데 창의지성 교육 방법 중에 하나 여기 6가지 색깔 모자를 이용한 독서 토론 그런 모형을 실제 체험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교육 환경에 따라 선생님들의 직무 교육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교사들의 직무 연수는 일선에선 교사들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의 주춧돌이 됩니다. 단순히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어떤 체험도 같이 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기가 아닌 단순히 읽는 게 아닌 몸으로 느끼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어떤 창의력 신장을 위한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수업은 진정한 배움 중심으로, 교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교실로, 학교는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를 목표로 진정한 교육을 위한 창의 지성 교육. 수업에서 무언가를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었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수업이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 수업이 민주적이어서 아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이게 바로 창의성 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작은 상상력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세상.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 창의 지성 교육.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